혹시 한수녀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뇌에 대한 생각을 진짜 완전히 180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요, 메리 수녀님은 정말 재치와 지혜의 아이콘 그 자체였대요. 101세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정신이 정말 칼날처럼 날카로웠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완벽한 롤모델이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반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과학자들이 뇌를 살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토록 총명했던 정신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뇌는 이미 말기 알츠하이머병 때문에 거의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뇌는 이미 질병으로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정신은 그렇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뇌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정답은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 숨겨진 어떤 비밀스러운 힘에 있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뇌는 그냥 굳어있는 덩어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스스로를 바꾸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과학자들이 이 능력을 제대로 확인한 게 뜻밖에도 런던의 택시기사들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런던 길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분들은 내비게이션도 없이 수만 개의 길이랑 명소를 전부 머릿속에 넣고 다녀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엄청난 정신적 훈련이 말 그대로 진짜로 뇌의 기억센터를 더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과학자들은 이걸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평생에 걸친 학습과 경험으로 쌓아 올린 일종의 정신적 맷집 같은 거예요. 뇌 손상에 저항하는 힘이죠. 메리 수녀님은 바로 이 인지 예비능, 이 정신적 안전망이 엄청나게 튼튼했던 겁니다. 자,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지 예비능이 낮은 뇌는 마치 굵은 밧줄 딱 하나로 부두에 묵힌 배 같아요. 평소엔 괜찮겠죠? 근데 만약 알츠하이머 같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하나뿐인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순간 배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반면에 인지 예비능이 높은 뇌는 어떨까요? 이건 마치 밧줄 10개로 단단히 묶인 배와 같습니다. 똑같은 폭풍이 와서 밧줄 몇 개가 끊어져도 끄떡없죠. 나머지 밧줄들이 배를 안전하게 꽉 붙잡아주니까요. 바로 이게 메리 수녀님의 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뇌의 일부는 손상됐지만 다른 수많은 연결망들이 그 기능을 대신해 준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밧줄을 여러 개 만드는 법을 봤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밧줄을 스스로 싹둑싹둑 잘라내는 경우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바로 15초의 덫이죠. 생각해보세요. 숏폼 콘텐츠는요, 우리가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보상, 즉 재미를 줍니다. 우리 뇌 입장에서는요, 이거 완전 가성비 갑인 거죠. 그리고 이 거부할 수 없는 거래의 중심에는 바로 도파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파민을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착각하는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는 기대 호르몬에 가까워요. 다음에 또 무슨 재밌는 게 나올까? 이 기대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숏텀은 바로 이 도파민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해버린 겁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새로운 자극이 터져 나오니까 기대감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끝없는 도파민의 덫은요, 우리 뇌를 딱 한 가지에만 길들여 버립니다. 바로 쉽고 빠르고 끊임없는 자극이죠. 노력은 거의 없이 기대함과 만족감만 쏙쏙 빼먹는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인지적 지구력이라는 게 약해져요. 이게 뭐냐면 좀 길고 복잡하고 솔직히 좀 지루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인데요. 이런 정신적인 근육이 점점 약해지니까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정신적 정크푸드만 계속 먹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뇌의 연결망은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균형 잡힌 활동을 할 때 우리 뇌는 전두엽, 해마, 언어 영역, 여러 부위가 골고루 활성화됩니다. 마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과 같죠? 하지만 슈폼을 볼 때는 어때요? 시각적인 부분이랑 보상회로 딱 이 두 군데만 터보 엔진을 단 것처럼 과열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굶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메리 수녀님의 뇌가 촘촘하고 튼튼한 거미줄 같았다면 쇼퍼맨만 익숙해진 뇌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단순하고 충격에 약한 외길 하나만 덩그러니 남게 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뇌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점, 즉 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맨날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슴슴한 나물 맛을 못 느끼는 것처럼요. 쇼폼의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책을 읽거나 친구와 조용히 대화하는 것 같은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더 이상 즐겁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뇌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우리 뇌라는 배에 새로운 밧줄을 튼튼하게 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약해진 인지적 지구력을 다시 키우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 뇌의 사령탑, 전두엽 피지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말고 방해 없이 딱 한 가지 일에만 몰입해보세요. 영화를 끝까지 본다거나 책 한 챕터를 다 읽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과열된 우리 뇌에 진짜 휴식을 주는 거죠. 핸드폰은 잠시 내려놓고 그냥 밖으로 나가서 산책을 해보세요. 아니면 기억에 의존해서 요리를 하거나 악기 연주 같은 걸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계속 생각만 하던 뇌가 좀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세 줄 일기입니다. 이건 하루 동안 겪었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 뇌가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잘 정리하도록 돕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딱 세 가지 질문에만 답해보는 겁니다. 오늘 뭘 새로 배웠지? 오늘 내가 뭘 잘했지? 그리고 내일은 뭘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요. 아주 간단하죠? 다시 메리 수녀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수녀님은 알츠하이머를 막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매일매일을 의미와 목적 그리고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 채웠을 뿐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보다 튼튼한 정신의 밧줄을 갖게 된 거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뇌는 과연 어떤 하루를 살았나요?